자, 오늘 메인 메뉴 갈비찜이에요. 아까 드셔보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새발나무로 겉절이 한 거고, 이거는 새발나무를 데쳐서 이렇게 액젓하고 들기름하고 무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주 예고로 한 매생이하고 굴전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파리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새우 같은 거 넣고.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 예고한 그 노지 시금치 천일염으로 무친 거고요. 그리고 밥이고 끝. 자, 맛있게 드십시다. 천천히 많이 드시고 가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우, 집밥이 저도 그리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갈비찜 너무 맛있어. 국물도 맛있어. 국물 맛있어요. 네. 깨끗해서 내가 먹이기가 떳떳해. 여기에 막 콜라 들고 이상한 뭐 같은 거 들었으면. 혹시 그쪽에 있는 시금치나 여기 있는 새발나무는 바꿀 생각 있어요? 새발나물이 아주 식감이 너무 좋다. 아, 근데 갈비찜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유미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갈비탕이거든요. 갈비탕? 탕은 일도 아니지. 얘는 찜이 이건데, 탕은 뭐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찜을 먹을 이제 본이 저기 물 많이 넣은 갈비탕. 물 많이 넣어서. 아까 1.7kg 한 팩 생갈비가 지금 많이 올라서 한 6만 원 정도거든? 그러면 먹을만 하잖아. 그러면 한 12대? 그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3배인 거지. 3팩을 한 거니까. 그러면 뭐야? 한 20명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거는 안 비싸. 제가 지금 이거 촬영 생각한다고 맛을 똑바로 못 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갈비찜 진짜 맛있어. 기분 너무 좋다. 어제 아, 너무 네. 고민돼갖고. 기름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너무 고민돼갖고 남편한테 먹어보라 그랬더니 그러면 무조건 맛있다. 그냥 아무 말 말하잖아. 맞아. 그러면 의미가 없지. 그래서 내가 아유 또 하필이면 시식을 이 사람한테 시키냐 그러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맛있어. 이게 왜 너무 좋냐면 불편한 맛이 없어요. 그래. 막 자극적이지 않아. 혀가 막 쪼그라드는 맛이 아니라 진짜 그냥 되게 고유의 고기 맛도 느껴지고, 이런 갈비찜 처음 먹어보는. 그래. 이거는 만들지 않으면 못 먹지. 뒤에 항상 혀가 쪼글거리는 그 맛이 있거든. 한번 시중에 파는 갈비찜 어땠는지 다시 한번 생각들 해보시면 되게 까맣고 좀 끈적끈적하고 그래. 손을 한번 끈적끈적한 놓고 거는 그렇지. 그런 갈비찜이잖아요. 달고. 너무 주시해서 이렇게 일반 갈비찜이 실패한 갈비찜이야. 그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되면 식당에서 이러면 이게 실패한 갈비찜이야. 이건 잘못된 거라 물엿을 넣고 졸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요체로 우리가 먹으니까 이걸 우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우리끼리 맛있다고 하는 거지. 와, 그렇다면 이거 성공이다. 네. 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진짜 맛있어요. 그렇다면은 갈비찜이 이보다 더 맛있는 없어요. 성공! 성공! 이 매생이국을 내가 줄 때 너무 기분 좋은 거는 진짜 이걸 낼 때 그 육수가 다 한 거야. 매생이하고 굴은 그냥 거두는 거고요. 이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표고를 내가 진짜 진하게 내서 이건 나만 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이 국물 자체가 틀리고, 아까 그 전 있죠? 전 물도 그 이 육수를 분 거예요. 아, 그래요? 항상 저는 그 해물전은 그 육수를 맹물 붓지 말고 육수를 부면은 조미료를 안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약간 묽게 하셨네요? 응? 그게 아니라 오래 끓여서 묽어진 거야. 아, 그래요? 이게 매생이는 끓으면 녹아버려서 그래서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매생이 양은 똑같이 한 거지. 그래서 매생이는 후루룩 끓으면 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녹아 그냥. 그러니까 국물 안에 다 있는 거야 지금. 집밥을 와야지 야채찜을 먹을 수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아쉬워요. 말로만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거랑. 진짜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틀려요. 그렇죠. 먹어보면 이제 인생이 바뀌어요. 이걸 계속 먹게 되니까. 이거 들어가니까요. 기분 너무 좋죠. 등에서 땀이 쫙 나요 지금. 머릿속부터 쫙. 저는 이거를 집에서 끓이는데 그냥 맹물로 끓였거든요. 굴이랑 이거를 넣고 끓이고 떡국을 넣어서 끓였었어요. 이거 투하기 전에. 근데 먹는 사람마다 다 연못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연못의 이끼 맛. 맛 제대로 낸 거지 그러면. 연못 맛이라는 거예요. 자체 맛을 낸 거네. 이거 왜 그렇지? 계속 그랬는데 이런 깊은 육수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저희 집이 제가 참 잘하는 게 이렇게 황태 해장국을 참 잘 끓이는데 다들 와서 그러는 거예요. 황태 해장국이 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황태가 그거 들어가고 그 맛이 나요? 멸치 육수예요. 물을 황태랑 같이 볶다가 그 멸치 육수를 넣고 그냥 끓여버리면
그게 나는 거거든. 사실 황태는 뭐 별 맛이 나요. 국물도 많이 안 우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육수 차이인 거. 태경님 이렇게 맛있는 유튜브에서요. 네. 어떤 그 얼굴이 막 피부 막 엄청 막 양 많이 먹고 뉴질랜드 그분처럼 저희 남편이 얼굴은 아닌데 얼굴만 빼고 막 다리랑 막 등이랑 몇 년에 한 번씩 그러거든요. 아, 주기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게 좀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네. 근데 가렵지는 않대요. 가렵지는 않은데 진짜 이 눈으로 어떻게 인간의 피부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그게 꽤 오래된 문제였던 거죠? 네. 군대 갔다 오고 애가집에 가가지고 마늘밭에서 마늘 도와줬는데 마늘 캘 때가 덥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 피부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더니 몇 년에 한 번씩 그랬어요. 그 백병원에 저희 남편 회사가 충무로 쪽인데요. 백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피부는 처음 본다고. 근데 혹시 그러면 식단이 어떻게 바뀐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밀가루 음식 줄이고요. 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이랑요. 근데 탁 줄였어요. 처음에는 한 1년은. 임팩트 있게 줄이다가 근데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또 먹고 싶잖아요. 인간이니까요. 누가 옆에서 먹으면 우리 애들이 먹고 싶으니까는 그때 먹다가도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한 10%밖에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과자, 빵 진짜 좋아해요. 특히 파리바게트, 찹쌀도너츠.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밀가루 음식. 종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종합편. 네, 그것만 보면은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여보 이거 냄새만 맡아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냄새만 맡고 생각만 해 내가 먹는다고. 더 힘들지. 저는 진짜 그런 적 많아요. 마트에 가가지고 진짜 먹고 싶어서 뭐 환장해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이마트라든가 뭐 하나로마트 가가지고요 샀다가 다시 또 이제 제자리 갖다 놓고 내가 산 것처럼 막 그런 적 있었어요. 약간 정신병. 아니요, 젊은 분들도 장바구니 많이 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네. 내가 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했었어요. 본인은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지금도 좀 통통한 편인데 30kg 뺐거든요. 이게 지금은 더 쪘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2키에서 80 몇 킬로까지 나갔었어요. 상상을 못한 거. 근데 자다가 잠을 못 잤어요. 자다가 수면 장애로 갑자기 내가 호흡장애로 와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질러야지만 내가 소리 안 지르면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소리 매번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다고요? 네. 잠을 자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막 커피를 마셨어요. 밤에 잠 안 자려고. 아이고야.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이게 몇 년인데요? 21년 초? 아, 오래 안 됐네요. 얼마 안 됐네요. 네. 21년, 22, 23, 3년 했어요. 이렇게 음식 조절하고 그냥 맨날 저희 집에서 내곡동에서 양재 시민회수까지 왕복 1시간 반인데요. 많게는 그러니까 평균이 1시간 반 걸었어요. 그러면 2시간 정도 걸었다고 치면 돼요. 못한 날도 있으니까. 근데 2년 반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식단은 뭐 하셨어요? 식단은 처음에는 채겸님 알기 전에는요. 그냥 세 끼를 샐러드 먹고 단백질 먹고 현미밥 먹고 샐러드 먹고 단백질 먹고 현미밥 먹고 그렇게 하다가 알고리즘으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궁금해져가지고 했더니만 채겸님을 알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설밀 나티를 한 처음에 한 80% 지켰어요. 그게 좀 유효했구나. 네, 그게 정말 항상 그때까지만 해도 몸무게라든가 어떤 게 약간 예전 사진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면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몸무게는 빠졌다지만 그래도 약간 그 몸매가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하면서부터요, 그게 확실하게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뭐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정말 서서히 3년에 걸쳐서 30kg 네. 빠진 거예요. 와우. 수면을 말씀하셔서 저도 되게 뚱뚱했었는데 네. 저는 2키 80 몇 킬로 나갔었어요. 저는 140kg 정도 나갔습니다. 정말? 잘못됐다 하세요. 아니, 제가 평생을 뚱뚱했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제가 수면을 좀 적게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수험생 때도 1년 넘게 하루 5시간만 자도 공부를 10몇 시간씩 할 수 있었으니까 난 잠을 조금만 자도 되는구나 했는데 살을 빼고 나서 느끼는 게 제가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불편해서 못 자는 거예요.
네, 저도 네, 그냥 뚱뚱하면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코도 많이 골고 하니까 수면의 질이 되게 안 좋으니 코 안 건대요 우리 애들. 잠을 우리 못 애가. 자요. 근데 예전에 살 보라는데. 네. 그렇죠. 살 빼니까 코도 안 골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네. 그런 게 좋죠. 그리고 식사 중에 죄송한데 화장실이 진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엄청 심했는데요. 0.1%도 없어요 지금은요. 좋아진 게 많으시네. 네. 장이 그리고- 건강해졌다. 좀. 네. 그리고 횡단보도 걸어가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짧은 횡단보도는 상관없는데요. 긴 횡단보도 걸어갈 때 정말 쪽팔려. 빨리 못 가니까. 아니요. 차들이 기다리고 아니, 있으니까. 뚱뚱하니까 정말 다 나보는 것 같아서. 혼자 생각해. 그리고 약간 걸음걸이도 약간 불편하게 걷고요. 인터뷰 뚱뚱하니까. 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요리할 때 엄청 신나하셨구나. 음식 먹는 거를 엄청 좋아하고요. 아, 좋은 떡, 음식. 근데 떡도 많이 하셨다 했죠. 저 사실 그거 하면서 몸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루로 만든 게 잠을 못 안 좋은 잤어요. 거야. 잠을 저는 평생을 10몇 년 동안 일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 나랑 그랬잖아요. 똑같은데 지금 뚝 튀잖아. 네, 잠을 못 자. 그런 일을 하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잤는데 이제 그때 이제 먹는 계속 음식들이 먹고 정말 고깃집 한 사람이 고기 좋아한다고 떡집 한 사람 떡 먹어요. 내가 만든데도 냄새 맡아서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 한 10배, 20배 먹는 거죠. 먹어봐야 되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옆에 있잖아 항상. 그리고 환경이 저는 좋아. 또 환경이 약과를 튀기거든요. 약과랑 강정 아우 끝장이다 그거. 그런 음식이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잠을 정말 잘 자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코엑스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을 빼고 다른 거 채워 넣는 거는 의미가 없다. 잠이 더 중요하다. 순서가 안 맞는 거죠. 네네. 되도록이면 항상 그 시간에는 이제 자려고 안 자더라도 누워 있으려고 하고 휴대폰 안 하려고 하고. 제일 네. 먼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요 샐러드를 먹었어요. 샐러드? 네. 어떤 식으로? 샐러드 양상추, 샐러리, 브로콜리 많이 먹고요. 근데 샐러드 먹을 때 사실 처음에는 소스를 먹었거든요. 근데 채기아님 아시고부터는 그런 소스를 안 먹고요. 에리님처럼 레몬즙하고 발사믹 식초,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거 외에는 안 먹고요. 그리고 아보카도 많이 먹었어요. 아보카도를 지방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럼 힘든 건 없었어요? 정말 힘든 거는요. 눈앞에 없으면은 참을 수가 있는데요. 맞아. 앞에서 있는 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해서 계속 지속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파서 그랬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그게 정말 딱 목표였구나. 네,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다가 계기 또 한 가지 있어요. 코로나 때 요양보사를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근데 요양보사 자격증 땄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나중에 미래에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나랑 똑같네. 네, 그렇게 해서 에리님 인터뷰인데. 네. 개포동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은 반이었는데 저한테 홍금 씨 주간반에 하마 같은 여자가 있어. 그래서 저한테 하는 소린가? 나한테 하는 소리죠? 했더니 아니 홍금 씨는 양호하지 귀엽지. 근데 그 얘기 듣고 충격 먹었어요. 네. 다들 사람들은 말만 못했다 뿐이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안 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약간 자존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살찌고 나서. 근데 원래 알았네. 살찌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폐경이 오면서부터 살이 진짜 많이 찌더라고요. 먹는 더 거에 찌죠 비해. 그때부터? 네. 그러면 진짜 장난 예, 아니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상하게 계속 누워 있고 싶고요. 입은 계속 달고. 네, 진짜 단 거 먹으면 짠 거 먹고 싶고 짠 거 먹으면 또 신 거 먹고 싶고 또 단 거 계속 반복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무게 재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요양보호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듣고 그리고 지포 같은 거 아세요? 그런 거를 먹었거든요. 순간 숨이 멈췄었어요. 근데 막 저희 남편이 어떻게 등을 막 두들기고 해가지고 119는 안 갔는데요. 이러다는 안 되겠구나. 내가 뚱뚱했을 때 든 생각은 네.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왜냐하면 마른 사람이 그렇게 지포 먹다가 그렇게 되면요 그냥 사고예요. 근데 저거 또 처먹다 저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니까. 네.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걸신 들린 느낌이 내가 스스로 갖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의 그 인식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어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소리 듣고 나 같았어도 똑같은 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창피했어요.
길에서 이거 어떡하지? 막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맞아요. 빨리 살아야겠다는 내가 생각.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창피해. 네. 거지. 맞았어. 저희 남편이 그 성당에서 시신 하는 거 연령회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어느 날은 막 되게 힘이 들어갖고 옛날에는 염습을 다 신자들이 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못하게 됐지만 그래갖고 하고면 진짜 시신이 진짜 크고 뚱뚱하고 막 이런 분이 걸리잖아. 그러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게. 왜냐면 옷을 입히고 이렇게 접힌 거 다 피고 관절 네. 돌리고 해갖고 복수 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근데 자기는 죽을 때 모습은 바짝 말라서 그렇게 술을 다한 모습으로 죽고 싶은 게 꿈이란 소리에 부럽더라고. 그런 걸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근데 내가 죽었는데 누군가를 또 그것도 힘들게 해. 막 땀을 쩔쩔 흘리게 막 그런 젊은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또 한번 자각이 진짜 세게 일어났었긴 했어요. 이대로 시신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날씬한 시신이 되자. 날씬한 시신이 되자. 정말 그것도 나한테는 진짜 큰 동기가 됐어요. 나중에 네. 이렇게 살을 빼야 됐다 생각했을 때는. 몸이 바뀌면서요.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도 많이 바뀌고 정말 긍정적이고 그 자신감? 사실 정말 저 솔직해도 되나요? 정말 제가 머리가 곱슬이거든요. 근데 최겸님의 인터뷰에 여기 오기로 참석하면서 제가 흰머리를 고집했거든요. 근데 1년을 염색 안 하니까 이 정도 흰머리였었어요. 남편의 소원은 흰머리를 하지 않기, 나한테. 염색하는 거. 네.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흰머리를 고집했어요. 1년만 더 참으면 이제 완성인데. 그래서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선생님은 그냥 흰머리 하지 말래. 그러면서 뭐 뿌리는 걸 뿌려주더라고요. 뿌려주고 온 거여서 근데 이 선생님 뵙고 그냥 나보다 더 강하신 분 같아요. 네. 못하는 겁니다. 네. 저는 파마 염색 다 못해요. 아 맞아 못한다 하셨죠? 네, 그거 못하고 샴푸도 안 쓴 지 한 10년 넘어요. 지금 노포 생활한 지 10년 넘고 네. 20년 전에 딱 한 번 염색했어요. 평생의 염색이 한 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 피부 약하다 했더니 괜찮다고 괜찮긴. 근데 그때 그게 나쁜 줄 몰랐. 그 상처 안 보이니까요. 진물이 질질질질 흘리고 이렇게 노란 물 이렇게 흐르는데 땀이 왜 이래?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미용사 이렇게 보더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머리가 난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약을 주는데 거기에 쓰는 약은 딱 한 가지예요. 스테로이드 계통약. 근데 저는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남들의 몇 배. 그러니까 딱 그걸 바르면 가라앉아요. 5시간인데 2배로 뛰어요. 또 바르면 또 가라앉아요. 거기서 2배로 또 뛰어요. 이 염증이. 안 가라앉아. 절대 안 가라앉아. 항생제 못 써요, 제가. 소염제나 진통제도 잘 안 들어요. 마취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15분이면 풀려요. 마취가. 그러니까는 큰애 낳았을 때요. 수술하다 중간에 깼어요. 네? 아우 얼마나 무섭냐 그거. 내가 수술하기 전에 저 진짜 중간에 깨면 안 돼요. 다리 이게 수술이 근데 몰랐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와우. 수술을 하는데 뭐 난소도 드러내고 해서 일정보다 길어졌대요. 그랬는데 중간에 꼬매기 전에 깬 거예요. 근데 이거 깼으니까 뭐 통증이 오고 이건 아니에요. 마취 기운은 있어요. 그런데 정신은 들려. 정신이 또렷해요. 문제는 다시 마취약을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마취약이 안 돼요. 네. 그거 되게 트라우마로 가던데 그거. 춥고 춥고 너무 춥고. 이게 이 바늘 들어가기 따끔따끔하고 다 느껴져요. 아프진 않지만 실 들어가는 거 다 느껴지고 사람 얘기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질 있는 대로 내고 짜증나고 막 그러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 약 손을 15발을 꼬맸는데 3발을 꼬매고 깬 거예요. 손이 찢어졌는데.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는 그냥 합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얘기해요. 나 이러이러하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고 이제 의사한테 기절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가 썩어서 치과를 가서 딱 마취시켰는데 여기만 빼놓고 전신에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충치치료를 세브란스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한 일주일, 한 2, 3일이면 끝날 걸 2달 걸려서 거의 200 들여서 했어요. 충치치료 하나를. 마취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상 시중에서 쓰는 마취약에 쇼크가 와서. 그러니까는 뭐. 그건 왜 그런 거래요? 그건 모르죠. 의사들도 그런 건 없대요. 나는 그렇다는데 자기들이 없대. 그런 임상이 없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고도 못 발라요. 마데카솔 이런 것도 피가 나면 한 번 발라요. 피가 멎잖아요. 그럼 안 발라요. 계속 바르면 거기가 곪아요. 그게 항생제 부작용이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럼 화장품 같은 거 전혀 못 쓰겠네요. 그래서 화장품 안 쓰고 비누는 괜찮으세요? 비누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무프한대잖아. 아니 그럼 손 씻으세요? 아니요, 그거는 쓰죠. 쓰는데 비누도 쓰는데 비누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거를 맹물로 하다가 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누를 쓰는 거예요. 매일 쓰면은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사나흘 넘어가면 피부가 아프기 시작해. 따갑고. 여기 오는데 그래도 오늘 촬영한다는데 어떻게 근데 피부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좋으세요. 네. 이게 그럼에도. 참 신기한데요. 옛날에는 머리를 안 감았잖아요. 네. 맞아, 사람이 샴푸를 쓰면 쓸수록 더 써야 돼요. 맞아요. 샴푸를 딱 끊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맞아. 거의 한 3주를 머리를 못 감았거든요. 나만 알아요. 옆에 사람들은 내가 머리 안 감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떡진 게 없어져요. 물론 거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2달이면 끝나. 근데 저는 2년 걸렸어요. 이 머리 샴푸 도끼 빠지는데 진물이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머리 이렇게 하면 노란색 딱지 검농 여드름 있잖아요. 그게 머리 전체에 다 난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이게 뭐 스펀지 같다 이렇게 누르면 찌익 하고 올라와요. 샴푸 뭐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써봤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노프라는 게 있대요. 노프가 뭐였더니 샴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샴푸를 딱 끊었어요. 샤프를 끊으니까 2달 동안요. 한 열흘 동안 머리 안 감으면 머리에서 한여름에 냄새. 머리를 물로 싹 감고 나왔는데 그래요. 냄새가. 썩은 내 나고, 쉰내 나고, 떡지고, 남들이 2, 3일 고생하면 되는데 저 2달 그러고, 6개월 지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아직도 빨간 흔적인데 이렇게 해서 염증이 한 번씩 벗겨지고 해서 4번 벗겨지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샴푸 안 쓰고. 샴푸 안 쓰고. 그 뒤로 괜찮으셨어요? 그리고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못 먹고, 약 많이 못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약을 안 먹고 내가 만약에 막말로 어느 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계속 약을 먹던 사람이면 나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취도 안 되고 항생제도 못 쓰고 아기를 낳고 수술했으니까 항생제 쓰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나 항생제 쓰지 말라고 항생제 트러블 있다고 했더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웬걸이야 이쪽에다 링겔 3일 맞고 이쪽 절반에 발진 나고 열 38도 39도 올라가니까 아기 낳고 얼음찜질하고 와. 쓰지 말라고 했죠. 이를 악물고 얘기해서. 거기 의사들 간호사들 저 때문에 자기들도 고생했겠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둘째 날 때는 아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제일 약한 소염제 쓰고 다행인 건 그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모든 걸 주지도 않지만 모든 걸 뺏어가지도 않는다고 약을 안 쓰면 빨리 아물어요. 상처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아물다. 빨리 아물어요. 그 대신 델밴드 같은 것도 잘 못 붙이고 탓은 아예 못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됐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약을 못 먹고 그때는 뭐 30대 초반 30대였을 때 30대 초반 중반 이럴 때였으니까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그때 단식을 했었어요. 50일 단식을 했어요. 50일 동안요? 네, 50일 동안. 물단식 하신 거예요? 아니요. 효소. 그 당시 그 유행이었어요. 저도 효소 30일 단식. 했어요. 30일 하고 시집 갔어요. 50일인데 저 살은 안 빠졌어요. 살은 빠지긴 빠졌죠. 아, 살은 별로 안 빠졌는데 변비가 없었어요. 저 변비가 한 달에 한 번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그니 몸이 어땠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예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안 된 얘기네요. 네, 10년. 그러니까 단식한 건 10년 전이고 애기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약에 대한 그게 있긴 있었는데 되게 예민하긴 했는데 애기 날 때 제일 심했고 그다음에 10년 전서부터 시작한 게 노프하고 단식하고. 근데 단식이 너무 좋은데 항상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식을 그럼 단식을 못하면 채식을 하자 해서 채식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찰 음식을 이제 배우러 다녔어요. 1년 동안을. 근데 사찰 음식의 단점이 뭐냐면 돌아서면 배고파요. 맞아요. 아우 진짜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지? 네. 먹고 배고프면 지금 화가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스님처럼 공부하고 앉아서 잡으라는 사람이 아니고
천지팔봉 들쳐 업고 뛰어야 되고 달려야 되는 사람인데 풀떼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포만감이 못 살아. 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픈. 근데 50일 단식하면서 좋아진 게 두 가지겠다면 변비 없어지고 배가 부르면 여기가 배가 부르잖아요. 저는 이 아랫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위화수가. 그렇게 심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묶거나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50일 단식하면서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실제로 찍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찍어본 건 아닌데 내가 느낌이 찍어보나 느낌. 마나야. 네. 그 뭔지 알아. 위가 골반까지 처진 느낌이 있어. 네. 위화수가 그러면 문제긴 하죠. 그게 위아서. 왜냐면 요만큼 요만한 위에다 넣는 거하고 이만한 위에다 넣는 건 양이 틀려요. 다른 사람보다 3배를 먹지만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리고 한 숟가락 먹으면 금방 배불러요. 이게 그러니까 살은 찌죠. 하루 종일 먹고도 무지 빨리 먹고 또. 오늘 내 사례를 이게 모아서 세트로 오셨군요. 그랬는데 그 위화수가 고쳐지니까 먹었다 쉬었다가 가능한 거예요.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 이랬는데 지금은 끼니에 먹고 쉬고 중간에 먹어도 뭐 그냥 한 조각 정도, 빵 한 조각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내가 좀 신경 쓸 때 나 안 먹어. 음식을 앞에 놓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대박. 아. 이걸 알아주시지. 아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 이거 그냥 남들한테 쉬운 일이지만 네. 그건 결단을 내려서 해주는 일이야. 사찰 음식도 그래서 실패하고 하다가 고지저탄을 했는데 고지저탄이라는 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론은 간단한데 탄수화물 적게는 가능한데 지방 많이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지방을 먹는 게 죄의식을 주잖아요. 또 우리한테. 이걸 지방을 먹을 수도 없고 먹기도 괴롭고 몸에서 받질 않으니까. 그래도 계속 하다가 몸이 조금씩 좋아지긴 했는데 음식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삼겹살이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못 먹어요. 오리고기는 한 끼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뭐 돌려 먹어라. 그러다가 책임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픈 클래스 한다 그래서 가야지 그럼.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래요. 너 토요일이면 가야지. 그러고 가게 쉬니까. 가가 쉬니까. 근데 그 하루 쉬는 날을 가면은 저는 2주가. 맞아.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가야 돼. 나의 미래가 걸려있어. 그리고 간 거예요. 거기 갔다 오고 죄의식이 없어졌죠. 한 번쯤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나한테. 그리고 뭐 며칠 딱 먹다가도 근데 이렇게 몸에서 그게 느껴져요. 그냥 이제 그만 먹어. 그랬는데 맛있는 게 있으면 야 이거만 먹어. 야 고만 참아가 이씨 몸에서 그래요. 몸이. 네, 몸에서 그게 느껴진 게 이런 데도 막 아프고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느껴진 게 몸이 예민해진 거예요. 사인이 온다. 네, 몸에 사인이 야 그만 먹어. 야 너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이렇게 오다가 또 무시하면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만 먹을게. 그리고 그날 하루 소금물 먹으면서 단식하고 그리고 다시 음식 조심하면 다시 정서도 싹 내려오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됐는데 지금은 약을 안 먹거든요 아직. 근데도 100에서 120 사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식후 아니면 공복이요? 공복이죠. 식후 혈당은 잘 잴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70, 180까지 올라갔다가 공복이요? 네, 공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랬다 또 70, 60을 뚝 떨어졌다가 이게 막 이렇게 그리고 미친 듯이 호르몬이 날뛰어요. 갑상선 호르몬하고 인슐린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날은 인슐린이 혈당이 막 올라갔다 뚝 떨어져버리고 어느 날은 갑상선이 또 막 미쳐서 날뛰면 거의 막 사람이 졸도 직전까지 졸렸다가 막 눈 막 아팠다가 막 그랬다 다시 그게 안정되고 막 그러면 괜찮은데 그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단으로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오 마이 갓. 안 되겠다. 그리고 그날 하루 딱 맘먹고 단식을 하는데 단식하기 제일 힘든 게 물이라도 먹는데 물 먹는 게 너무너무 괴롭잖아. 근데 소금물 먹으라고 해서 소금물 타서 먹게. 소금물 먹으니까 닝겔 잘 먹는 거 들어가죠. 같아. 닝겔 맞아요. 닝거 닝겔 맞는 맞아요. 거 같은 느낌이에요. 닝거 맞아요.
배고픈데 견딜만 하고 음. 물 먹어도 기운이 쫙 물렁물렁 올라오고. 그러니까 기운은 아주 안 빠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에 그거 하루 한 거의 13시간을 서서 거기 다 돌아다니면서 주방을 홀로 다서 재료 준비하고 손질 딱 하는데 한 끼도 안 먹고 한 이틀까지는 견디는 거예요. 소금물 먹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이틀, 그전에는 한 3일에서 일주일까지 단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고 하루나 하루 반나절 딱 단식하고 다시 음식 이렇게 제대로 먹고 그러면 막 올라갔던 게 싹 내려서 금방 안정 찾고 나 조심하고 나 이따가 또 가끔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빵도 먹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재료별 그 빵도 먹고 먹을 수 있는 폭이 이제 넓어졌죠. 그러니까 덜 힘들고 회복도 바로바로 네, 되고. 회복도 금방금방 되고. 단식 주기가 얼마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요?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임질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어요. 일주일 했다가 밥 먹고 그러니까 거의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좀 집에서 쉬는 동안 좀 여유있게 먹고 일요일날 단식하고 일주일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좀 편하게 먹어도 몸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단식할 때가 왔구나 싶은 주기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견딜만해요. 이야, 그 엄청 고생 끝에 그 루틴을 찾으셨네. 건강해지는 루틴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만 먹고 너 고혈압 걸린다 그러면 너도 해봐. 그래서 너 그렇게 하는데 살 빠지냐? 그래서 살 빼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지 80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죽는 건 안 아까운데 사는 날까지 나 고생 안 하고 주변 사람 고생 안 시키고 맞아요. 살기 위해서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너는 너의 루틴을 찾아. 나는 이렇게 좋아. 해. 맞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데 너는 너의 방법을 찾아야 돼. 그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수고 많이 하셨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데 탄수화물 많이 안 먹을 때가 가장 그 지루성 두피염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때 안 네, 나온다고. 네. 요즘 이제 운동한다고 탄수화물 좀 먹긴 하는데 그러면 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나쁜 걸 안 먹으면 확실히 그게 없어요. 네, 그게 확실히 저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네. 맨날 머리 극적극적 해가지고 딱쟁이 띄면 피고. 아유, 맞아. 뚱뚱한 사람들이 보통 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없었겠니? 그 딱지기가 없는 게 빨간 딱지가 아니고 저 노란 딱지. 그러니까 진물. 심하신 거지. 근데 그 치료도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는 샴푸를 끊고 나서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노프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효과 있는 근데 줄 알았네. 남들한테 노포 하라는 얘기 못 해요. 진짜 왜냐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럽거든. 근데 약간 그게 어쩌면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막 이렇게 얼굴 피부도 보통 막 기름기도 나오고 머리도 기름기 나오잖아요. 또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방어하는 다 자연스러운 어떤 방어막인데 우리가 그거를 씻을 때마다 다 없애버리니까 몸을 계속 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균형이 깨지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물론 적절하게 씻는 게 장점도 있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보호막들 없애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거기서 봤는데 어떤 그 항문외과 전문의가 요즘에 치질 환자가 너무 많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이제 몸 씻을 때 그 항문도 약간 이제 바디워시로 닦잖아요. 그러면 원래 항문 쪽에 그 기름기, 지방층이 있대요. 근데 걔가 계속 씻겨나가면 거기서 뭐가 막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방어가 안 된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제가 살면서 보면 피부 진짜 좋은 애들 있잖아요. 걔들 보면 의외로 화장품도 안 바르고 안 씻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 씻고 그런 애들 꼭 있어요. 오히려 이제 엄청 열심히 관리하는 친구들은 약간 계속 뭔가 민감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이번에 쉬는 동안에 촬영 없으니까 세수를 할 때 물만 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오히려 피부는 더 좋아지더라고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예 화장품을 안 하잖아요. 씻고 나도 안 땡겨요. 그래, 안 맞아요, 되네. 맞아요. 네, 땡기는 게 얼굴 땡기고 막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발라도 맞아요. 그게 없어요. 저는 한겨울에 씻고 그냥 물로만 씻고 나가도 얼굴 당기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떼미는 것도 그래요. 떼미는 것도 때 안 밀어 그렇다면 아예 안 그러는데 맞아. 맨날 미는 생기는 사람들이 맨날 가니까. 떼미는 사람들이 맨날 막 그렇게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다 자연스러운 또 회복력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어막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제거해버리면 몸은 계속해서 그 균형 깨진 상태에서 뭔가 안간 힘 쓰는 것 같아요. 점님 스킨로션 바르세요? 네.
전 스킨 로션을 안 바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세수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발라요? 안 발라. 저는 아무것도 안 발라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데 저는 그 불편하지 않아가지고. 아 근데 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쉬는 동안에 물로만 이제 씻고 나서는 그럼 스킨로션 안 바를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폼클렌징을 하고 나면 이제 발라야 돼. 당기니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빼니까. 한동안 그래서 저 로션이랑 안 발랐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하니까 또 바르게 되고. 네. 그래 과하게 빼서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피지까지. 네. 오늘 정현님 말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요. 누구 아는 분 블로그를 봤는데 살이 엄청 빠지신 거예요. 미술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다가 요새 엄청 핫하고 뭐 다이어트는 과학이라는 등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리고 관심이 좀 가서 보다가 다른 분들은 뭐 몸이 되게 아프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오로지 살을 조금만 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한 5월 정도 됐는데 작년 5월. 네,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채 안 된 거죠. 이렇게 음식을 어떤 거를 드시고 그 에리님 댁에서 이제 같이 음식 만들고 이제 그걸 계속 봤는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과자나 그런 뭐 군것질 같은 거 안 하고 고기와 술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과자가 안 드셨나 보다. 네, 과자랑 빵 같은 거는 네. 막 옆에 이렇게 한 번도 빵을 제가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요. 과자 같은 거. 그리고 너무 그래서 갖다 다행이다. 수사야 네, 되니까. 네. 어떤 술 좋아하셨는데요? 그냥 소주나 맥주나 그냥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즐거운 자리에서 그렇게 만나서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많이 마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어요. 그게 즐거우셔서 드신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잠이 오지도 않았고 그냥 밤을 이렇게 새우는 거예요. 막 3일, 4일을. 술 안 마시면? 네.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요. 대학생 때쯤부터 네.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 정도부터 술을 계속 먹다가 매일. 예.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좀 안 먹어 보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을 술을 계속 먹었죠. 진짜요? 매일. 간이 엄청나시네요. 근데 별로 이렇게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네. 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와. 아니 그래서 사람들을 맞아. 만나서 이렇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55세 됐어요. 어머나 근데 와.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다. 네. 술이 비법인가? 커피 끊고 이제 술 먹어야 되나? 몸이 건강해요. 야. 근데- 그러니까 버텼지. 그럼 주량은 그냥 양껏. 양껏 배부를 때까지. 에브리데이 양껏? 네. 저는 주량이 없으시고 그 대신 끼니를 잘 안 드셨죠? 낮에는 먹는데 술을 먹을 때는 안주를 안 먹어요. 그렇죠. 술 먹을 때 안주를 먹으면 배가 불러서 술이 취하지도 않고 힘이 들어요. 취하질 않아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즐거운 자리에 술을 마시고 그거는 괜찮은데 저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말을 하면서 술을 먹으면 말하면서 제가 마신 술이 깨니까 그게 너무 아깝다. 효율도 없고 취하는 게 그냥 목적인데 취하지 집에서 않으니까. 먹으면 되겠다. 아. 그래서 이거 마시는 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링겔을 꽂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술에 취해 있는 상태가 되게 좋다기보다 맨정신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이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그게 술이 와. 좋다기보다 뭔가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최겸님 그 다이어트 보기 전에 그 김전 선생님 강의를 좀 들었어요. 그 술이랑은 상관없이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 불교 공부를 뭐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약간 그 최겸님 다이어트를 살만 빼고 그런 것보다도 약간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는 그리고 내 몸을 좀 너무 돌보지 않고 사는 게 죄책감이 좀 든다고 하나요? 그 영상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또 아프신 분들 말이 되게 많잖아요. 뭐 피부병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나는 너무 건강하게 잘
타고 태어난 몸을 너무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